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올려서 내일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그러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정족수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게 당장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준비를 했는데 지금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 그런 입장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민주당이 탄핵안 오늘 오후에 발의해서 내일 27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아예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국회가 합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결원 3명이 국회 몫이잖아요. 보통은 여당목 하나, 야당목 하나,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하나. 그렇게 해서 3명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에서 2명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1명 해가지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표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헌법상. 근데 표결을 안 한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해서 오라. 그러니까 표결해서 오라. 그러면 임명해 주겠다. 라는 게 이제 한덕수 대행의 오늘 입장이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인사청문회만 거쳤다고 해서 지금 헌법과 법률상으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당이 표결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임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국회가 합의에 오면 임명해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임명 안 하네? 좋아. 그럼 탄핵. 그리고 지금 탄핵을 밀어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을 하니까 지금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온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사실 계엄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진짜 이거는 정말 명백한 탄핵의 남용인 거죠. 자, 탄핵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공직자가 직무집행 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형사 절차라든지 일반 징계 절차로 해결이 어려울 때 의회가 견제하는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여당이 표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그래서 당신네들끼리 국회에서 합의 좀 해오세요. 그럼 내가 임명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런 사유로 탄핵을 한다? 이 자체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탄핵하려면은 정족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쟁점이 됐었었죠. 그래서 자, 제가 책을 갖고 와서 좀 이따 제가 읽은 저 책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이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아니 신부는 국무총리잖아 원래.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 151명이면 돼. 이제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자, 보도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제가 오늘 아침 읽은 책을 한번 같이 보시죠.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책이 있습니다. 2015년 발간된 주석 헌법재판소 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에 자 어떻게 돼 있냐? 정족수 규정이 중요하죠.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어떻습니까? 자, 지금 대행되는 공직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도에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 법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대해서 16명의 헌법학자들이 이 주석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해설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침에도 이 책을 보고 왔는데 이거 학설 대립도 없더라고요. 학설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이거는 다수설은 어떻고 소수설은 어떤데 판례는 어떻다 이런 거 학자들이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딱 저렇게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로 된다. 왜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한다고 하면서 지금 대행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내란 관련 혐의도 이것도 같이 총리로서의 내란 관련 혐의도 같이 하겠다. 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주석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로 된다. 그러니까 대행에 대해서는 이 대행되는 직책에 따라서 대통령에 맞는 200석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행위. 자, 대행자로서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행위 있습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 오늘 아침에 안 하겠다고 한 거,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한 거, 야, 이거를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는다는 거는 그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만큼 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해오고 남용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헌재가 실무 주석서로 펴낸 이런 책에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석 헌법재판소 법뿐만 아닙니다. 김상수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도 작년에도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게 왜 그때 어떤 국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그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200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에 맞는 그런 탄핵 소추 정족수가 필요하다. 그런 보고서도 냈어요. 이게 국회 그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이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표결에 관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아 하는 전문위원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수석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151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학설은 없느냐? 뭐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뭐 민주당이 있으면은 거기 백업하는 학자들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상희 건대 로스쿨 교수인데, 뭐 이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냥 국무총리에 맞게 제적과반수 151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현재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이게 그 여당의 주장이 이게 맞는지 이 부분도 조금 점검을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은 권한대행이니까 거부권은 행사하고 그리고 재판관은 임명하지 말아도 그런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뭐 이제 국힘 입장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거부권하고 장관 임명은 이제 행정부 수반지휘에서 나온 거고, 대법관하고 헌재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지휘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를 하고, 국가원수지휘로서의 대법관하고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마라 그런데 이건 좀 너무 기교적이지 않나. 그래서 헌법기관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결혼을 채운 다음에 거기서 다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계산은 일단 6명으로 막아놓다 보면은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이 탄핵에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기각이 나오니까 이제 그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지금 저렇게 임명을 막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대통령의 입장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은 충원이 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다투는 게 더 맞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이제 다뤄봤고요. 이제 이 부분 주제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다룬 주제긴 한데 제가 이게 판결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부분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런 내용 조금 더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